석주 같은 것도 이제 취향을 좀 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석주를 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석주 진짜 그냥 꿈이잖아요. 꿈 어떤 분한테는. 예. 그러니까 취향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은 좀 석주를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석주에 적합한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펜타 같은 이런 것도 있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은 근데 석주라기보다는 좀 빨리 치는 정도. 그렇지만 완전 우리가 말하는 막 풀피킹 막 있잖아요. 무르르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석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플레이즈들은 딱 그냥 그것에 적합한 라인들이 있어요. 보통 333으로 이루어진 것들 막 펜타를 갖다 이걸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석주하기 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주는 보통 이제 줄이 3개 이상 요걸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석주를 연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연습한 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방금 것도 이런 거는 뭐에 도움 되냐면은, 보통 펜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막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왼손과 오른손이 딱딱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도 줄당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박자 연습하기도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석주 같은 거는 줄당 3개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딱딱 안 떨어져요, 박자가. 그러니까 줄당 3개짜리를 4인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첫 박이 계속 원이 계속 옮겨 다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은 박자 연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석주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더라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잘못하면은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대부분이 그냥 3년은 근데 실제 이런 거는 뭐 4년으로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박자가. 그러니까 석주 같은 걸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박자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석주하고 전혀 취향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이런 거를 어깨 너머로라도 한번 약간 내가 주력기를 하는 거에 약간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연습을 좀 해보세요. 도움이 됐지 절대로 해가 되진 절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말고 풀피킹으로 말고 레가토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돼요. 이거는 특히 내가 박자가 좀 약하신 분한테는 진짜 극약 처방이 되는 보약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박자를 잴 때 오른손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얘는 문제 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 동작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1, 2밖에 없어요. 1, 2, 1, 2. 이걸 틀리기는 되게 애매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박자가 좀 엉킨다 보면 얘가 틀려서 그래요. 얘가 절어가지고 이 전 박자에 오른손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박자가 나가요. 오른손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귀가 되게 얇아요. 왼손이 속삭이면 야 이쪽으로 하 그러면 얘가 그래? 하고 갑니다. 이렇게 되게 얇아. 오른손은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오른손이 메인이고 얘가 따라와야 되는데 왼손이 대부분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딱 시작하면 누구나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왼손에 오른손이 따라가요. 그래서 왼손이 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오 딸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가토 같은 것도 기왕이면 연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순순히 완전히 왼손으로만 박자를 다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속주 같은
왼손으로만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박자감에 진짜 강조합니다. 영상 길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제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독되진 않으니까 꼭 좀 레가토가 됐던 그냥 풀피킹으로 하는 속주가 됐던 빨리 못 쳐도 되니까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도움 됩니다. 박자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속주를 좀 연습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속주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꼭 속주에 특화된 어떤 플레이들 있잖아요. 333으로 된 것들 모르르르 막 하는 것들 모르르르 하는 것들 막 달릴 거야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말고 기존에는 막 블루지안한 어떤 그런 릭이라든지 그런 패턴 같은 것도 기왕이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빨리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상식적인 문제예요. 단위 시간당 연습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플레이지를 하는데 이런 걸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자, 이거를 초당 이렇게 하나 쳐요. 그러면 초당 하나씩 하면 1분이면 60번 연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2번 한다고 치면 어때요? 1분에 120번을 연습하게 돼요. 속도를 올리면. 당연히 그러면 어때요? 연습량이 2배로 많아지니까 연습 효과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얼추 2배 이상 효과가 있게 연습을 많이 하게 돼요. 단위 시간당 연습량이 많아져요. 월등하게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속주하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빨리 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막 지지고 볶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멋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빨리 출 수 있는 이런 플레이도 기왕이면 속도를 좀 높여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 장르의 폭이 넓어지겠죠. 나는 속도 싫어해. 이거 속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 속도까지 좀 두루두루 템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약간 속도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에 도움이 되냐면 단위 시간당 연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릭을 배우면 처음에 천천히 하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스피드를 올리는 연습 하셔야 돼. 무조건. 아, 나 속도 싫은데 연습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러면 그다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게 싫으면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냥 해. 그냥 좋은 말 할 때 해. 그냥 아시겠죠? 막 태핑 화려한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한 거를 그냥 속도를 올린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좀 한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 효과가 좋아져요. 당연히. 그리고 뭘 또 얻을 수 있냐면은 천천히 연습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피킹이 엉켰던 손가락 운지가 잘못됐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뭐 핑거가 잘못됐던 피킹이 잘못됐던 뭐가 잘못됐던 간에 문제가 딱 나타나요. 왜냐면 잘못된 운지라든지 잘못된 피킹 갖고는 속도가 안 나거든요. 다운해야 되는데 업을 해야 되고 업을 해야 되는데 다운하고 막 피킹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속도를 못 이깁니다. 피킹이라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효율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속도를 못 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빨리 연습하라는 거예요. 빨리 치는 거 연습. 빨리 치는 거 연습 안 하면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다 다운을 하면 천천히 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플 업다운 업다운 어플 업다운 업다운 이걸 천천히 하면은 요거 요런 것들 이런 것들도 천천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단 120짜리 이거 6년음으로 보여줘 볼게요. 엄청 빨라요. 자 이거 자 이거를 이걸 4연음을 하면 힘들어요. 다 다운을 하면. 근데 어때요? 피킹을 정해야 되겠죠? 업 다운 어플 업 다운 업. 이 구조에서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피킹에 적합한 가장 효율이 좋은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기면 속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내봐야 내가 피킹이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어요. 4연음 해볼게요. 이래야 이 속도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속주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년음 이걸 6년음으로 해볼게요. 겁나 빠르거든요. 이렇게 빨리 차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피킹이 정리가 돼야만이 무조건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피킹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꼭 이 정도 속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끝까지 한번 피크점을 치려고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를 인식을 못해요. 특히 독학하신 분들은 꼭 속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속도 올리는 연습법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물론 메트로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메트로놈 올려가지고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단계별로 올라가면 좋아요. 보통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하면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0에서 무조건 시작을 하고 그래요. 70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잘 들으세요. 요거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70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이게 70이거든요. 그러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어디까지 올리냐? 딱 2배 140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딱 2배로 방금 했던 그걸 2배로 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를 2연음이었던 거를 4연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BPM을 70으로 다시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70에서 방금 했던 이 스피드 있죠? 140에서 했던 스피드를 그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2연음 했던 게 4연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슬슬 이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쭉. 그래서 뭐 9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0 올리는 거예요. 자,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120까지 뭐 둘, 셋, 넷 130 1, 2, 3, 4 140 2, 3, 4 자, 이거를 다시 70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럼 8년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BPM 올릴 때 그러면 뭐 10씩 올리나요? 5씩 올리나요? 이런 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연음 같은 거는 이제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5 아니면 10 올리면 돼요. 5 아니면 10 정도로 70을 시작해서 80 아니면 75, 80, 85, 9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자, 근데 이게 140으로 됐다. 140으로 해서 이제 계속 2연음 올라갔어요. 그러면 떨구잖아요. 70에서. 그럼 이걸로 이제 4연음을 연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비트가 넓어져 버리죠. 촘촘하게 쿵빠 쿵했던 게 쿵빠. 여기서부터 박자감이 엄청나게 뽀록이 납니다. 박자감 없으면 또 헤매요. 박자 다 절어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연습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BPM을 올릴 때 처음에 70에서 올릴 때는 2연음으로 느리니까 한 5 아니면 10씩 올렸잖아요. 근데 140에서 다시 70으로 했을 때 이제 빨라졌단 말이에요. 2배로. 2연음이 4연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5, 10 올리면은 엄청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져 버려요. 템포감이. 이때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10으로 올렸으면 지금부터는 반 좀 쪼개서 5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5로 올렸다 그러면 2 아니면 뭐 3 이 정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처음에 70에서 시작했을 때 애초에 2연음을 했을 때 내가 10씩 올려도 할만해요. 이거는 느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바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70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배속이 됐기 때문에 5만 올려도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올렸던 거 2분의 1로 그 다음에 또 해서 또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더 졸여야 되겠죠. 이때 1씩 올리는 거예요. 1씩. 이때 중요한 거 또 하나, 비트가 넓어져 버렸잖아요. 아까쯤에 딱 클릭스, 예를 들어서 메트로놈을 연습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이랬던 게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 내가 딱 잠박자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엄청 어려워져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좋냐면 박자가 내가 좀 어렵다. 나중에 숙련도가 되면 별 필요가 없는데 초보자분들이 이걸 연습할 때 박자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가상의 클릭을 내가 몸으로 발로 하든지 머리로 하든지 머릿속으로 하든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70 쿵빠 처음에 이연음 할 때는 뜨디다다다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140으로 갔어요. 뜨디다드디다드디다드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시 70으로 갔어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뜨디다라디다드다디다 하면 헷갈린다고 나중에 이렇게 막 박자가 모르겠네 이래요. 그때는 내가 잠박자를 만든 거예요. 140 했던 것처럼 딱 140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140을 해서 2배 했다 그러면 이게 됐죠. 이걸 40은 70을 떨궜다 똑같이 따따따따따따 만드는 거 머릿속에 머릿속에 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잠박자를 좀 넓게 만드는 거. 아까 따따따따 이게 아니라 따따따따 그렇죠? 이거 되시죠? 잠박자 만들 때. 그러니까 이런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막 벼랑 끝에 밀어보는 이런 훈련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했던 박자감도 생기고 피킹에 대한 문제점들도 발견하게 되고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이 속도까지 또 이렇게 끌어올라와야 그 발견됐던 문제점이 해결이 돼요. 고쳐지고. 그러니까 꼭 이런 연습을 속주에 준하는 어떤 그런 연습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번 속주보다는 속도에 한번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 연습해야 돼요. 버릴 게 없는 연습법입니다. 세상 누구의 정말 최고의 레슨 선생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속도가 주는 메트로놈과 함께 연습하는 이 속도,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아주 느리게 연습했을 때의 피킹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그 물리적인 역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속도가 올랐을 때는 좀 달라져요. 물리적인 역학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원리 자체가. 쉽게 말하면 천천히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신경 쓰잖아요. 근데 빠를수록 예를 들면 이제 빠를수록 음을 다 신경 안 쓰고 대표되는 박자에 딱딱 떨어지는 음이라든지 아니면 줄이 바뀌는 음이라든지 그런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고 박자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뜨드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뜨드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요 박자가. 저는 그렇게 해요. 따다다다다 이게 아니라 뜨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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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요거 새끼손가락 뜨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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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몇 톤을 해볼게요. 이걸 갖다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나 하고 뜨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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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뜨디다 뜨디다 이렇게. 자 넷 뜨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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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뜨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틀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자 으다다다다 이렇게 합니다. 따따따따따따 안 하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느낌. 폴리 그 감을 그런 식으로 많이 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연습하는 그런 그 속도가 빨라졌을 때 천천히 했을 때랑 뭔가 모르는 그 메카닉 전체가 달라져요. 인식하는 방법도 달라져. 그러니까 속도에 한번 도전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받아들인 거를 숙성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초반에는 내가 없는 것,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이제 그 데이터를 심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런 속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경험해야 그 데이터가 쌓입니다. 도전해야. 그래, 아, 이 속도가 빠를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를 경험을 해야 그것에 내가 대체할 만한 뭔가를 머릿속에 막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험을 안 하면 머릿속은 아우 편해, 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머리를 괴롭혀야 돼요. 스트레스를 줘야 돼. 내가 자꾸 부딪혀야 머리가 아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우리 기타 연습하는 거 손가락 연습 안 합니다. 머리가 연습하는 거, 머리가 연습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 마음 연습은 아니에요. 다 머리야. 열정? 이거 아닙니다. 머리예요. 열정도 머리에서 나오고 다 머리에서 나옵니다. feel 가슴 아닙니다. 머리예요. 머리에서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연습 다 머리 가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머리를 괴롭혀야지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 내가 새로운 걸 접했을 때 머리가 괴로워해요. 이걸 지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지가 괴로우니까 막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습을 빨리 하면은 머릿속에 지가 살아남으려고 그 데이터를 빨리 만듭니다. 편해지려고 빨리빨리 연습을 하면은 더 그래 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꼭 여러분 스스로를 그 벼랑 끝에 밀어놔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경험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를 타고 싶으면 빠른 스피드를 경험하고 싶고 그 감각을 익히고 싶어. 그러면 자전거만 백날 타봤자 그건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오토바이를 타봐야 돼. 오토바이를 타서 그 스피드를, 그 메카닉을 경험해봐야, 그 묵직한 몸체를 내가 이겨내보고 해봐야 아 오토바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감각이 생기는 거지. 그 전에는 자전거만 탈 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안 돼. 그러니까 똑같아요.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전을 해봐야, 자꾸 이렇게 들이밀어봐야 여러분들이 생전에 없던, 몸에 타고나지 않았던 데이터가, DNA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연습에 좀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연습 효과가 좋아요. 다른 것 속도를 내야 훨씬 좋습니다. 물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천천히 연습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연습해서 그것이 그대로 올라가야 좋은데, 디테일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리는 거 돼버려. 뭐 치는지 몰라. 열심히 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그 있죠. 지구상에 없는 음악이 됩니다. 저 몰래 외계인한테 레슨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박자도 이상하게 하지 마. 정확하게 뭘 하더라도 정확하게 땡겨봐야 알지. 자, 연습은 머리 가는 겁니다. 열정도 머리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속주를 연습해야 되니까 속주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속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도전하시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기타에 굉장히 많이 도움 돼요. 아시겠죠? 꼭 속주를 못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하세요. 좋은 말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기타 치지 마. 하지 마. 기타 빨리 팔아 그냥. 하지 이거 그냥 아이씨 그냥 난 이런 거 싫어. 그러면 하지 마. 그냥 당장 내일 당근에다가 그냥 파세요. 뮤에다가 내놓든지 그냥 하세요. 그냥 하지 마. 알겠죠? 내일 또 뭐 또 악플 달지 마시고 또 졸업생이고 속주 못 한다고 기타 못 치게 하네요. 기타도 치지 말라고 그러네. 불쌍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네요. 국내 기타리스트 유명 기타리스트 유튜버의 망언 해가지고 속주 못할 거라면 기타를 때려치워라 그렇게 하시